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해서 진행한 대담 7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독립정신과 러시아 피터 대제의 고명 유언이라고 그러죠. 고명을 중심으로 다뤘는데요. 이번 7탄에서는 한 감옥에 갇혀있던 이승만의 추록 후에 미국으로 가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유석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본 내용을 다루기 전에요. 펜앤마이크 헤드라인의 뉴스에 보니까 대법원에 선고가 나와 있네요. 그 연세대 사건 2019년 지금부터 5년 전 네. 사건 중에 그 사건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중요한 갈래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이 저를 그 사건 때문에 성희롱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한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었고 그게 교육부, 그러니까 연세대학의 결정은 교육부 결정으로 나중에 인도스가 되기 때문에 행정재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재판을 제가 해서 1심, 2심 두 번 다 졌었고 3심인 대법원에 갔는데 상고를 기각해서 네. 또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그 연세대학이 저를 징계한 게 잘못된 것이라는 제 주장을 법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일단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저희 여쭤볼게요. 지난번 위안부 관련된 문제는 그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부분은 무죄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확정이 아니고 예. 무죄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1심만 했던가요? 네, 그게? 1심. 예. 1심이 예, 무죄가 나왔고 그게 지난 그렇군요. 예. 1심에 무죄가 났군요. 올해 2024년 1월인가 2월에 무죄가 1심에서 났습니다. 아직 저기 뭡니까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법원이 엉망진창이라 예. 두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로 선고된 건 유죄가 아니고 예. 유죄라기보다는 연세대학의 징계죠. 그렇죠. 연세대학의 징계가 잘못된 게 예. 없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예. 유죄가 아니고 징계죠.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성희롱이라고 지금 해서 징계가 내려진 처분이 겁니다. 된 거죠. 네. 제가 한 말 중에 예.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예. 라는 말을 했어요. 그 앞뒤 맥락을 좀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이라는 게 이제 위안부가 이제 돈 벌러 간 사람들이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고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 벌러 간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매춘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매춘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게 학생들의 이제 질문이고 나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옛날에도 매춘이고 지금도 매춘이고 지금도 그런 매춘이 많이 있고 옛날에도 그런 매춘이 많이 있었다. 예. 그래서 믿지 못하겠으면 여러분 지금 신촌에 나가봐라. 얼마나 많은 매춘이 진행되고 있느냐. 강남에 가봐라. 인터넷에 들어가 봐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매춘인데 그때라고 매춘이 없었겠느냐. 그때는 더구나 공창제로 매춘을 국가가 허용하고 있었던 때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환경 아래에서 이런 위안부라는 군이 만드는 공공 매춘 장소인 위안소에 여자들이 돈 벌러 간 거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러분 도저히 못 믿겠으면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보라, 연구를 해보라라는 취지로 제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제 말을 좀 줄이게 되잖아요.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서 이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매춘 제도에서 조사 한번 해볼래요. 네. 연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취지로 얘기했는데 조사 연구가 빠지고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볼래요라고 했는데 네. 그 발언을 듣고 우리 수업 듣던 여학생 저한테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던 그 당사자가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여학생이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뭐 옆자리인지 하여튼 같은 수업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그 말을 듣고 나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 매춘을 해보라고 들렸기 때문에 자기한테 매춘을 해보라는 말로 자기한테 들려서 성적 모욕감을 느껴서 이거는 언어 성희롱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연세대학이 손을 들어준 거죠. 네.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징계 처분을 받으셨습니까? 정직 1개월. 1개월이요? 한 달 동안 월급을 못 받고 예. 교수로서의 자격을 정지당했습니다. 징계 1개월 징계 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교수의 사실은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한 달 동안 이제 교수직을 하지 말라라고 정직을 당했는데 한 달간 교수가 아니었네요. 그러면 공백이 떴네요. 근데 뭐 보통 이제 그런 그 직장에서 예. 그런 문제를 할 때 이게 이제 묘한 게 징계가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져요. 예. 그러니까 온갖 여러 가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 중에 정도가 약한 것은 경징계, 정도가 심한 것은 이제 중징계로 하는데 성희롱 문제는 징계를 하면은 무조건 중징계하게 돼 있어요. 예. 경징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1개월을 당했죠. 예. 네. 예, 오늘 징계를 근데 받으신 이거 이왕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네, 그러시죠.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잘못된 것이고 새로운 어떤 발견, 새로운 주장 혹은 새로운 주장을 전하는 교수의 강의를 이렇게 정직하는 징계하는 방식으로 말을 못하게 하면은 앞으로 대학이 뭡니까? 진리를 탐구하다 보면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 데가 대학이에요. 네. 그래야 이 학문이 발전하고 진리가 발견이 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기본적인 언론 자유, 학문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알려진 통념하고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발언하는 과정에 그 표현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해서 이게 발언하면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의 판결 이유가 본인은 그러니까 유석춘은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가 연구를 해보라는 말로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발언의 앞뒤에 연구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제 결론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냈는데 제가 실제 얘기한 강의록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기 전이나 앞에 여러분 매춘이란 것은 동서고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동서고금에 다 있는 것이 일제시대라고 없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날 매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안 믿어지면 지금 신촌에 나가 보십시오. 강남에 가 보십시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까지 하고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라는 취지로. 그런 얘기 아래 그랬는데 대법원은 그 말만 딱 띄어서 판단을 하면서 앞뒤로 연구에 관한 얘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유석춘 교수가 자기가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연세대학이 징계를 잘 한 것이다. 여학생이 불편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 성희롱에 해당되고 적절하게 징계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이 그 판단 잘못한 거예요. 앞뒤 맥락에 분명히 보도가 돼 있습니다. 저희 강의가 실제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도가 돼 있고 사실은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책으로 이걸 출판할 건데 거기 이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매춘이라는 것이 막 네덜란드에도 있고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학생이라 지금 잘 모르지만 사회 현실에 나가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 환경으로 주어져 있는 거다. 그럼 일제시대는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 일제시대는 공창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때였다. 일본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창제도가 허용이 된 거고 그 허용된 공창제도가 군 안에서 시행된 게 위안소 제도다. 일본.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인데 대법원이 판단을 잘못했고 그 판단을 잘못한 사람 3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노정희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노정희가 누구냐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한 사람이고 그렇죠. 대판 친 사람 아니에요, 선관위를.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법원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온갖 잘못이 드러난 선관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러니까 겨우 한 게 지금 감사원이 들어와서 감사한 결과 발표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제대로 된
지금 선관위의 문제나 대법원 문제나 이 사법부 체계 이 문제를 제대로 지금 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윤석열 정부가. 저는 이것도 윤석열 정권이 이번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요구는 당신이 검사 출신이니까 문재인의 잘못을 제대로 좀 조사해봐라. 예? 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선관이나 온갖 관련된 기관들이 개판 친 거를 조사를 제대로 하라라는 요구를 한 것인데 대통령으로 그 양반이 사실은 문재인 안에서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문재인 편 사람인 걸 보수파가 뽑아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 또 호응해서 왔고 그랬으면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의 이 요구사항,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난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 중에 내 사건도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내 사건도 이 노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법관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물러났어야 돼요, 진작에. 이 사람이 아직 거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사건에 지금 이름 써가면서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잖아요. 노정이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근데 내 사건은 사실은 뭐 내 전체 삶에서 이게 연세대학에서 한 달 징계받았다고 내가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들이 지금 줄줄이 있잖아요. 뭐 최상병 사건도 있고 온갖 사건들이 다 있는데 이 사건에 노정이라는 사람이 계속 최종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으로서 행사해야 될 권한을 제대로 행사 못하고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고 실망해서 그랬기 때문에 진 거예요, 선거에. 알겠습니다. 노정희 대법관의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아니 비리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아니 비리가 있으면 지금 없는 비리도 만들어서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시켰잖아요. 근데 있는 비리를 조사해서 비리에 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무슨 대법관의 임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비리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선관위 관련된 문제를 조사를 했어야 된다.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죠.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도 임기가 있는 사람. 아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없어서 지금 탄핵당했습니까? 네. 우리 행정관 그때 행정관 하고 계셨잖아요, 청와대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다시 확인고자 했습니다. 아 갑자기 열받네요. 우리 유덕승 교수님 지금 열받으셨습니다. 저희 낙타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화내는 거 처음 봄. 예. 낙타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낙타님 오랜만에 응원도 해주시고 또 화내는 거 아까 좀 담배 얘기도 해주 화내는 거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잠시 숨 고르고요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